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가 정말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란은요, 더 확실하게 통제권을 주겠다면서 선박을 2척이나 납포했습니다.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پاسداران در راستای کنترل هوشمند تنگه هرمز امروز صبح 2 فروند کشتی متخلف به نام‌های و شناور متخلف اپامینودس که بدون مجوز و با انجام تخلف‌های مکرر و دستکاری در سامانه‌های کمک ناوبری و به مخاطره انداختن امنیت دریانوردی. 자, 영상 하나 볼까요? 이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선박을 납포했다라면서 직접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저렇게 빠르게 컨테이너 선으로 작은 배가 접근을 하죠. 그런데 저 배에서요, 사다리를 이용해서 오르는 저 사람들 누구냐? 바로 이란 군인들로 추정이 되는데 복면도 쓰고 있고요. 거기 지금 소총도 매달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우리가 배를 제압해서 납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엄윤식 실장님, 호르무즈 통제권 우리 이란이 꽉 쥐고 있다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군이 그 이란 항구로 가는 화물선에 대해서 함포를 하고 그 선박을 납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교연상을 볼 때는 그런 장면만을 보게 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혁명 수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이 해협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영상을 공개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 영상에 약간 좀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지금 저 그 민간 선박에 대해서 이란 고속정이 점령한 저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거든요. 예.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 지금 미군 함대나 미군 해군이 그쪽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군 함대들은 그 오만 쪽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그 경계선 그쪽 외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 지역에는 미군의 어떤 제재도 없고 그냥 민간 화물선과 이란의 저런 소형 고속정만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그냥 네. 지나가는 배를 그냥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가서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의도적으로 과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군으로부터 제지받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영상을 보면은 자, 얼핏 보면은요, 지나가는 저 그 배가 뭐 작은 그냥 낚싯배나 레저보트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란 국기도 지금 휘날리고 있는데 저런 보트들을 이용해서 이른바 벌떼 보트라는 작전으로 이란이 호르무즈의 중심을 거의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군요. 예, 이번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예. 미군이 이란의 함정들, 그러니까 이란 해군의 함정 150여 척을 이미 침몰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사실 해군이 없는 것이고 바다에는 이란의 배가 없어야 되는데 저런 소형 고속정들, 보통 우리가 뭐 무기 함대 또는 벌떼 공격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런 작은 선박들이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대형 선박들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고 이런 소형 그 고속정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예. 쉽사리 뭐 회피를 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기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때로 오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런 소형 고속정들이 예. 그냥 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달고 오기 때문에 네네. 고속으로 오면서 로켓을 쏘게 되면 아무 무장이 없는 민간 선박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규모는 작아도 이제 전술에도 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군사 전문가로서 해주신 건데 의미심장한 건요. 저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놓고 선박을 2척이나 납포를 했는데도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휴전 위반이 아니고 사안을 좀 과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언론을 꼬집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은 거죠. 아니, 봉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4번 했습니다. 예. 근데 최후 통첩을 행동으로 옮긴 건 한 사례도 없고 소위 트럼프 타코 마지막에 다시 후퇴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5월 1일까지는 60일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1973년도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 60일 지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6차례 민주당 주도로 전쟁 그만해야 된다는 법안을 상원이가 하원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지난번 하원에서는 딱 한 표 차로 부결이 돼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랬군요. 이제 시간 예. 문제입니다. 따라서 휴전 협상을 성공을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이 전쟁을 제대로 했다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관대한 어조로 이 선박이 미국 국적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적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휴전 위반이 아니다. 단지 이란 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뭐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었는데 이제 해적질이나 하냐 네. 이렇게 조금 비아냥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휴전 협상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악관이 애써서 이것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애써 축소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지금 뭐 호르무즈 중심과 외곽에서 저렇게 이란과 미국이요 선박들을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납포를 하면서 서로 이제 통제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이거는 미국이 이란 선박을 직접 납포했을 때 그때 영상입니다. 이란은 저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지만 미국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서 납포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호르무즈를 두고 양측이 정말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데, 자, 트럼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해군을, 공군을, 지도자들을 제거했다라고 하고, 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괴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는데, 근데 엄현식 실장님, 납포까지 하는 걸 보면은 꼭 이란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헬기를 통해서 특수부대 요원을 그 선박에 진입시켜가지고 뭐 선박을 납하는 장면은 우리가 보통 봤던 일반적으로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하는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네.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여준 모습은 변변한 무기가 없는 그런 대조가 되죠. 군대가 네, 그냥 소형 선박을 가지고 배를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란 군대가 보여준 것과 미국 군대가 보여준 것은 거의 뭐 전쟁의 어떤 장비나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해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상에서 저런 대형 선박을 이란의 저런 소규모 고속정들이 저 배를 납할 수 있다는 것은 군대의 규모는 작더라도 네. 그다음에 무기나 이런 것들은 더 첨단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위력은 여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기나 뭐 인력에 비하면 미국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작전 수행 능력만큼은 이란을 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란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는 눈, 나포에는 나포, 이렇게 조금 전에 보신 작전 영상까지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협상 무산과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 직후에 이란 본인들이 정말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제 옆에 어제 이어 오늘도 중동 전문가 박현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교수님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얘기예요. 글쎄요,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나포 전쟁 같은데 네. 미군이 이란 관련 유조선 한 척을 또 납포했다. 미군이 먼저 했고 조금 전에 이란이 아예 납포 영상까지 공개했고 미군이 또 납포를 했다. 뭐 납포 정도의 소규모 지금 군사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미군이 지금 이란 관련 유조선을 한 척을 납포했으면은요, 또 이란도 이제 똑같은 맞불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내일쯤이나 오늘쯤, 내일 아침에 우리 뉴스에는 또 이란이 또 미국 건 아니지만 주변의 배를 또 납포했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균등하게 뭐 한 척 납포했으면 또 한두 척. 네. 그 수준을 맞추면서 기싸움과 네. 협상의 지렛대를 활용했다,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란은 절대 먼저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면은 원래 약자가 먼저 하면 당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철저하게 미국의 맞불 놓는 작전을 하지 먼저 공격하는 하지 않는 지금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군이 했기 때문에 이란도 또 한번 눈에는 눈, 나포에는 나포. 그렇죠. 지금 아까도 방송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란군이 그 배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요. 역시 미군이 이란 배에 들어갔던 거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복면 쓰고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배 투스카에 그 잠입 올라가서 장악하는 거를 우리도 똑같이 보여주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 영상을 보면 네, 일단 카메라까지 다 들고 가서 네, 납포하는 영상을 거의 연출하다시피 한 건데 맞습니다. 저거를 이례적으로 보여줬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투스카호를 미군이 장악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맞불 작전입니다. 그냥 뭐 영상도 다 준비해서 이례적으로 네, 공개했고. 글쎄요, 그 박현두 교수님, 이란의 이런 자신감, 협상 무산 직후에 이런 자신감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한 거와 달리 우리 해군은 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군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말아라. 아하. 그리고 봉쇄 풀어라.
호르무즈 해협에 여전히 우리 군사력이 미치고 있으니까 네. 우리 해군 괴멸된 거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 빨리 봉쇄 풀기 전에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이례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란에 납포된 선박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선박이 아니니까 이거 휴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이 한 발 빼더라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서 협상을 하고 싶은데 이란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아끼고 있죠.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지금 그동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을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내에서도 약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협상을 다 망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은 약간 한 발 빼면서 백악관 대변인 조용하게 지금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전협정 위반 아니다. 네. 일단은 더 나아가길 안 한다. 네, 아까 이란이 나포 작전 영상을 공개한 것도 처음이고 이례적인데 그렇죠.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이란 우리나라 특사 파견, 이란의 외무장관하고 같이 했던 저 인사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는데 네. 저것도 우리 외교부가 봤을 때는 일방적인 영상 공개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란 쪽에서 공개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굉장히 시기가 민감한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것도 일종의 선전전인가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와서 우리나라에게 저렇게 협상하고 특사 파견하고 얘기하지 않느냐. 내부 결속도 있는 선전전 여론전 성격도 있는 네,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 굳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거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이란 내부에서도요. 네, 네. 저게 영상 사진이 다 저렇게 이란 외무장관과 우리 특사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전쟁 책임 그러면서 미국 이스라엘에 있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이란이 주도권을 시간상으로 쥔 것 같고 실제로 이란이 지금 해군력에서도 예전보다 그리 크게 군사력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외신에 따르면요. 미국 CBS 뉴스가 얘기한 보도에 따르면 화면 한번 그래픽으로 살펴볼게요. 미국 정부 관계자 얘기 뭐냐면 지금 그렇게 미국이 공습을 했는데도 탄도미사일 제거와 발사 시스템 절반은 무사하고 혁명수비대 해군 전력도 약 60% 유지한다. 근데 저거는 미국 언론 보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사실은 사실과 어긋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동안 얘기하는 게 이제 이란을 자극했다라는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과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언론의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아직 건재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하게 이란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압박을 하면서 사실과 어긋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열었다고 그랬었을 때 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란이 항복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는 하니까 예. 이란 쪽에서도 발끈해가지고 자극을 괜히 해서. 꽤 자극해서 오히려 지금 이번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비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백악관에서 이렇게 좀 조용하게 나오고 그런다면 오히려 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국 CBS 보도 내용처럼 네. 박현도 교수가 분석하시기에도 경제력과 지금 뭐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운 이란은 몰라도 군사력은 생각보다 파괴가 안 됐다. 네. 이건 동의하세요? 네네. 그건 뭐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지금 탄도미사일 3분의 1도 못 부셨다. 아직 60, 70%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왔고요.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면서 사실이 약간 오도했죠. 그리고 기뢰 제거함도 예. 기뢰 제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방부에서는요. 그 기뢰 제거도 종전 이후나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오보가 많아서 지금 이거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미사일도 절반이 온전하고 그리고 미국은 분명히 이란 내부에 갈등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근데 모르겠어요. 강경파가 득세하니까 협상파, 온건파가 좀 쪼그라들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내부의 결속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휴전을 연장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고요. 이란 내부에 갈등 없습니다. 이 갈등이 있다면 벌써 문제가 됐겠죠. 이란은 이제 시종일관 주장하는 게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이 결정하는 그 구조요. 네, 결정하는 구조가 최고안보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결정한 거를 누가 반박하고 하겠습니까? 이미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어서. 근데 그건 군인이 당연히 군부가 더 세지만 예. 그 결정하는 것은 12명에서 13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안보회의에서 폐기하기 전까지는 그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박현도 교수님. 지금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이번 전쟁을 쭉 쫓아오셨으니까 네. 실제로 이란이 저렇게 더 미국 따라하기처럼 자신감을 드러내고 나포에는 나포로 맞불을 놓는 이유가 시간은 우리 편이다. 봐라. 미국은 어쨌든 전쟁 60일 데드라인도 임박하고 미 의회 혹은 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의 자신감이 더 북돋아지는 것 같기도 해서요. 네.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더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은 더 큰 맞불을 놓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방법을 할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공격이 되면은 사실은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고통스러워지고요. 사실 미국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빨리 매듭을 짓고 이란과 협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전 세계 경제를 더 네. 얼어붙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분위기가 협상 중단 이후, 무산 이후에는 이란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라는 분석에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이란도 당연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은 잘 버티고 있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더라도 원유 수송로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이렇게 역봉쇄하면 어쨌든 돈을 거기서 가져오는 데다가 만약에 진짜 미국이 하르그섬 같은 원유 시설 타격하면 이란으로서는 앞으로도 꽤 긴 시간 수입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란도 비축해 놓은 것도 있고요. 만약에 하르그섬을 파격하면 유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거기에 맞으면 가만히 있느냐? 이란은 더 강력한 카드를 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란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홍해 쪽에서 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파이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공격할 거예요. 아하. 거기를 공격할 거고 그리고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호르무즈 해 밑에 있는 광 케이블 통신망을 끊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던 그 예. 광 케이블로 예, 전 세계를 그러면 인질로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전 세계 인질 주변 유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고 현명하게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만나봤던 그 이란의 이례적인 나포 작전 공개 영상이 생각보다 본인들 자신감을 선전하기 위한 상징적인 네. 상징하는 바가 컸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